식사하고 나면 바로 졸려서 커피부터 찾게 된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시죠? 사실 이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살찌기 쉬운 방향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식후 졸림이 반복된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 혈당 스파이크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아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장님, 식사만 하면 졸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왜 문제인 건가요? 식사 후에 졸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건 정상이에요. 문제는 너무 빨리, 너무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질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졸리고 멍해지고 집중도 잘 안 되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살찌는 체질을 만든다는 말이 좀 가장처럼 들리기도 해요. 실제로 근거가 있나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니라 저장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에요.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고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는 상태로 갑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실제로 2018년 한 연구에서는 혈당 변동폭이 큰 사람이 동일한 열량을 섭취해도 체지방 축적이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식후 졸리는 이미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될까요? 망가졌다고까지 말하면 겁이 날 수 있는데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눈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단계에 당길 때가 많다면 혈당 변동이 크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상태는 소화와 대사를 담당하는 기능이 약해졌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먹은 걸 잘 쓰지 못하고 금방 피로로 전환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혈당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혈당 수치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식후에 졸리고 몸이 처지는 건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전신으로 잘 보내지 못하고 정체가 생겼다는 의미로 봅니다. 이 정체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무겁고 둔해지고 지방이 잘 쌓이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실제로 식후 졸림이 심한 분들을 보면 복부팽만, 쉽게 피곤함, 식곤증 같은 증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뭘 바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단 걸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식사 순서와 속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건 2015년 한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피크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도 영향을 주나요? 네, 굉장히 큽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씹는 과정이 줄어들면 포만 신호도 늦게 오고 인슐린 분비도 급격해집니다. 실제로 2020년 한 저널에 따르면 식사 속도가 빠를수록 식후 혈당 변동성과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급하게 먹는 습관은 소화 기능을 더 쉽게 지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봅니다.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눕는 것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혈당과 관련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식후에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처리될 곳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볍게 움직이면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쓰면서 상승폭을 줄여줍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천천히 걷는 것도 충분합니다. 201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도 식후 가벼운 보행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의미하게 낮춰준다고 보고했습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을 조금 쓰는 정도면 됩니다. 커피로 식곤증을 버티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괜찮을까요? 일시적으로는 각성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이미 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카페인으로 억지로 깨우게 되면 몸은 더 큰 스트레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더 강한 피로가 올 수 있어요. 식후 졸림을 커피로 눌러버리는 습관이 반복되면 문제의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간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당 스파이크가 잦은 분들은 공복에 단 간식을 먹는 걸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당이 들어오면 혈당 반응이 훨씬 커집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함께 있는 형태가 낫습니다. 이런 조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도 여러 대사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관리가 실제로 체중이나 건강에 차이를 만들까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체중 증가 속도가 달라지고 식욕 패턴이 안정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식후 졸림이 줄어들면 하루 전체 에너지 수준이 달라집니다. 몸이 덜 피곤하니까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요. 이게 결국 체질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식후에 졸린 게 체질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체질이 아니라 지금까지 반복된 생활 습관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살찌는 방향으로 몸을 이끕니다. 다행인 건 식사 순서, 속도, 식후의 움직임 같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식후 졸림이 당연해진 순간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